네, 그렇다면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허재호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무려 5억 원입니다. 네. 네로라는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몸값을 받은 사람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습니다.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무려 3억 원이었고요. 이어서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벌금 4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실제 노역비는 하루 1억 원이었습니다. 자,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반 시민의 노역비보다 무려 10,000배가 많은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자, 일반적으로 노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의 일용 노임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많이 범하는 범죄가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제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요. 네. 대체로 벌금이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일당 5만 원으로 치기 때문에 200만 원 곱하기 5만 원이면 어떻게 40일입니까? 지금 이 정도 기준으로 지금 환영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법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형법 69조 2항에 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어떤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 법에 벌금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몸으로 대신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는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손길승 회장이라든지 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에 대해서는 이 맥시멈 노역장 유치일수가 3년이다 보니까 금액이 네.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249억 원의 벌금을 단 49일의 노역으로 산정을 했다는 건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3년까지도 노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49일로 정해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에서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령 이제 벌금 254억이 선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에 3년이니까 3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095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54일을 가령 이 1,095일로 환산하면 가령 일당 2,319만 원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이 254억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3년 내내 노역장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억 원으로 환산해서 유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예 작심하고 이제 어떤 허재호 회장을 봐준 판결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이 판결은 이 판결 선고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원래 벌금이 508억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그걸 이제 반절로 감경해서 254억 원을 선고했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네. 이 판사마다 그렇다면 구금 일수나 금액은 임의로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은 이제 판사가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어떤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법에 환영 유치 기준 금액 자체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 어떤 내부적인 관행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선박왕 권혁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 3억 원으로 정했는데, 네. 2,340억을 3억 원으로 나누면 결국은 이제 이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한 780일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환영 유치를 되도록 이렇게 법원이 당시에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당 1억 1,000만 원으로 정했으니까 1,100억 원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한 1,000일 정도, 그건 3년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환영 유치 기간을 판결을 선고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권혁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 사건만 해도 재벌에 대해서 약간은 좀 봐준 것인데, 그래도 봐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내부적인 어떤 이 관행을 조금 준수해 가면서 봐준 것인데, 사실 허재호 회장 봐주는 것은 조금 정도가 좀 심한 정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네. 노역장 유치 기간 상한이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이걸 10년으로 아예 길게 늘리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탈법적인 어떤 판결 선고를 좀 막아보자 이런 법안도 나왔고,
하고 네. 아니면 환산 금액의 최대치를 일당 5만 원에서 그 10배 그러니까 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허재호 회장. 어쨌든 지금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는 건데 네. 도대체 노역이라는 게 뭐길래 일당이 5억 원일까요? 실제로는 대부분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아무 일도 안 하냐면요. 가령 이제 우리가 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 징역형은 당연히 노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노역을 할 만한 시설이 교도소 안에 태반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령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 징역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자 집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벌금형 노역장 유치자까지 이렇게 집행하기는 굉장히 지금 교도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굳이 일을 시킨다면 교도소 구내에서 이제 뭐 청소라든지 환경 미화 이런 걸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빵 만들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어떤 제품 만들기 공장 노역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별로 하는 일 없이 하루 일당이 5억 원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이 허 회장이 토요일 저녁에 귀국해서 바로 교도소 노역장이 유치가 됐거든요. 네. 첫날은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잤는데 이 또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서 노역이 집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10억 원이 탕감됐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가령 이제 자정 00시 00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인 11시 55분에 잡혀왔다 이러면 네. 사실은 5분간 잡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이 노역장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이렇게 하루를 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이제 어떤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사건의 허재호 회장처럼 아주 고액의 어떤 벌금 이제 이 체납 사본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일부러 악용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녁 한 11시 한 3, 40분쯤 검찰청에 찾아가서 다음 날 새벽 자정 한 1, 20분쯤 벌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 이론상으로는 보면 제도상으로는 이틀 동안 벌금이 사실상 이제 검찰청에 잡혀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틀분의 벌금이 이렇게 공제가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허재호 회장도 이제 이 같은 방식을 실질적으로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 회장의 49일 그 노역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말과 휴일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주말과 휴일도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 휴일도 어쨌든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집행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허 회장이 또 이번 벌금 외에도요, 또 살펴봤더니 국세 136억 원에 지방세 24억 원, 또 금융권 부채 233억 원 상환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채무들은 만약에 또 내지 않으면은 또 노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징수 절차를 밟고요. 네. 지방세는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절차를 밟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허재호 회장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포탈했다 이제 이런 점이 밝혀지면 형사 고발을 당해서 이제 다시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노역장 유치가 되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세무서의 어떤 징수 집행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노역장이 유치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노역장 유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